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OBBB가 의회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법안이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OBBB는 5월 22일 하원에서 215대 214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정말 박빙이었고 어제 6월 28일 상원에서도 51대 49로 첫 번째 절차적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이 법안이 정확히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내용들입니다. 팁 받는 사람들,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완전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도 $10,000에서 $40,000로 대폭 올려줍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미국 공공부채를 GDP 대비 9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론자들은 오히려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반박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899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차별적 조세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일까요? 캐나다 투자자와 기업들이 미국 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50%의 추가 원청 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면 캐나다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산업계에서는 벌써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재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센티브에 맞춰 우리도 자본 비용 허용이나 특허 상자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등록된 퇴직 계좌, RRSP, RRIF 등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 배당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섹션 899가 조약을 무효화할 경우 이 계좌 내에 미국 배당금에도 최대 20%에서 50%의 원천 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계좌의 세후 수익을 크게 줄여 캐나다 퇴직자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섹션 899가 통과되고 캐나다가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될 경우 캐나다인이 미국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에 대한 원청 징수세율은 현재 15%에서 최대 35에서 50%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특히 퇴직 계좌나 배당 중심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 이득은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법안 통과와 캐나다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며 최신 정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2월 1일부터 우리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명분은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7일에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이유로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종료한다고 했으며 그것도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캐나다와 더 이상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크 카니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통해 대형 기술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 했으나 트럼프의 강력한 반발과 무역 협상 중단 위협으로 인해 6월 29일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며 향후 양국 간 협상에서 캐나다가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마크 카니 정부는 이제 2025년 7월 21일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적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7일 트루 소셜에서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얘기가 나왔을 때 캐나다가 참여하려면 $61억 내야 한다면서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 그 뒤에 숨은 메시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 사건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OBBB를 맹렬히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역겨운 혐오스러운 법안이라고 불렀고 미국 부채를 2.5조 달러나 늘려서 부채 누해제의 고속도로를 만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중도 80%를 대표할 새 정당이 필요하다고 X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와 앱스타인 관련 발언까지 했는데 이는 증거 없는 주장이라 큰 논란이 되어서 머스크는 나중에 일부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방위비 증액에 나섰습니다. 나토 목표인 GDP 2% 방위비 지출을 2026년 4월까지 달성하기 위해 66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EU와 방위협정을 체결했고요. 이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025년 6월 27일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투자 캐나다법에 따른 국가 안보를 검토한 결과 중국의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을 캐나다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과 연관되어 미국에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캐나다의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기술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서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버타와 사스캐치안이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는 캐나다 에너지 자원의 핵심 지역이면서도 연방정부의 탄소세와 각종 규제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OBBB 사태를 보면서 연방정부의 무능한 외교 정책이 서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OBBB든 관세든 모든 정책이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캐나다 정부는 어떤가요? 마크 카니 총리와 멜라니 졸리 장관의 정책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도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고집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도 나토 방위비를 이제서야 맞추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부재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캐나다인이지만 현재 우리 정부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버타와 사스캐치안의 독립 움직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주목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의 최종 통과, 그리고 7일 이내 추가 조치 발표, 그리고 서부 캐나다의 독립 움직임까지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사실을 전하는 밴쿠버 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